저희 친가는 경북 의성입니다. 70년대 중반 마을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저희 아버지께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요즘도 시골 마을은 해가 지면 까히 즐길 거리가 없어서 기껏해야 이웃집에 마시를 가거나 집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기 마련인데요. 그때도 당시 마을 이장님은 막걸리 한 사발을 들고 이웃집에 마시를 가던 쯤이셨습니다. 도시처럼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집집마다 꽤 떨어져 있어서 몇백 미터는 좋게 걸어야 했는데요. 조용한 시골 밤길을 걷다 보니 뭔가 희미하게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짐승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사람 신음소리 같기도 한 것이 도무지 분간할 수 없는 소리였죠. 이장님은 자신도 모르게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발길을 옮기셨습니다. 소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이장님은 그곳이 마을 토박이인 이씨네 집이라는 걸 확신하셨고 쟁거력으로 다가가 보니 아니나 다를까 소리가 더 가까이서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 그 집에서 나는 소리가 맞는데 주인도 없이 불 꺼진 집안에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궁금한 반 두려운 반이었죠. 혹시 산짐승이라도 들어와서 집안을 다 헤집어 놓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농기구를 모아둔 창구로 살금살금 다가가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시골길엔 가로등이 변변찮아서 다들 건전지 넣는 손전등을 들고 다녔거든요. 이장님도 마침 들고 나온 손전등과 곡괭이 하나를 챙겨 들고 집 쪽으로 조심스레 다가가셨답니다. 그 집은 옛날 시골 기와집 형태였는데 마루 밑 빈 공간에 불빛을 비추자 뭔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이씨네 막내 딸이었습니다. 너무 놀란 이장님이 선잔등을 비추며 허겁지겁 달려가 보니 딸아이는 마루 밑에서 배를 움켜쥔 채 마치 노루나 산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꼭 짐승이 웅크린 것과 똑같았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건 가까이서 자세히 보니 움켜진 배에서는 피가 흥건했고 그 앞에는 피 묻은 큰 부엌칼이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 즉시 이장님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읍내 파출소와 보건소에 신고해서 일단 아이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조용했던 마을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죠. 때는 마침 요즘처럼 추석 명절을 앞둔 때라 부모님과 다른 가족들은 집을 비우고 막내딸만 남아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가족들에게 연락해서 병원으로 오게 했고 경찰은 이게 자살 시도인지 아니면 강도 사건인지 수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딸아이가 어느 정도 안종을 되찾고 사건 경위에 대해 진술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믿기 힘들 정도로 비현실적이었다고 합니다. 진술 내용은 이랬습니다. 부모님과 동생들은 먼저 이웃 마을 친척집에 가 있었고 딸아이는 집에 남아 뒷정리며 청소를 하고 있었답니다. 마루를 닦고 있는데 갑자기 주위가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흐려지더니 쌀이문 밖에서 시커먼 형체가 아른거리며 점점 집 안으로 들어오더랍니다. 그 형체가 가까워지면서 서서히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건 사람의 모습이었고 남자와 여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의문의 남녀는 다름 아닌 3년 전 오토바이 사고로 죽은 딸아이의 큰 오빠와 그의 여자친구였습니다. 그러더니 두 사람은 마치 누군가를 크게 비웃듯 깔깔대며 웃다가 갑자기 표정을 싹 바꾸더니 엄나 아버지도 다른 자식들도 곧 따라갈 거니까 너무 억울해 마라. 니녀는 죽어야 돼. 죽어야 한다고 하면서 소름 끼치는 비웃음 소리를 내며 마루를 닦고 있는 여동생을 반강제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아이 옆에 있던 그 큰 부엌칼도 처음부터 오빠가 들고 있었던 것이고 실제 수사에서도 집안에 있던 물건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답니다.
아무튼 그렇게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머리채까지 끌려갔고 그 뒤로는 정신을 잃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고 자신에게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오랜 기간 수사가 진행됐지만 딸아이와 그 가족은 조상대대로 그 마을에서 살아온 토박이었고 마을에서 인심도 좋아서 딱히 원한 살만한 일도 없었습니다. 외부인이나 강도 소행일 가능성도 희박했기 때문에 결국 사건은 딸아이의 단순 자살 미수로 종결됐고요. 딸아이의 진술은 정신착란에 의한 일종의 환각으로 보고 정신과 치료 조치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직후 그 딸아이의 아버지 이 씨는 마을 사람들과 술자리를 가질 때마다 틈만 나면 내가 그놈의 노루 새끼를 잡아먹는 게 아니었는데 다 내 죄다, 내가 죄인이다 라며 자책하셨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사건이 일어나기 몇 주 전 딸아이의 아버지인 이 씨는 마을 뒷산에 별초를 하러 갔다가 올무에 걸려 발버둥 치는 노루 한 마리를 발견했답니다. 마침 명절도 다가오고 몸보신도 할 겸 주위 눈치를 살피다 벌초에 쓰려던 낫으로 노루의 배와 목을 내리쳐 숨통을 끊고 집으로 가져와 손질을 하려 했고요. 그 과정에서 노루가 홀몸이 아니라 뱃속에 새끼를 베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가족들은 찝찝하고 뭔가 영염한 짐승 같으니 먹지 말자 했지만 이 씨는 미신이네 뭐네 하면서 새끼까지 손질해서 온 가족이 나눠 먹었답니다. 그런데 손질 전에 웅크리고 죽어있던 그 노루의 모습이 이장님이 묘사했던 마루 밑에서 괴상한 짐승 소리를 내며 울부짖었던 딸아이의 모습과 어찌나 똑같은지 이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고 엄청난 죄책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후 이 씨네 가족은 조상 대대로 살던 삶의 타전을 뒤로하고 결국 마을을 떠났다고 합니다. 새끼를 품고 억울하게 죽은 노루가 정말 영험한 존재여서 그 원한을 풀지 못하고 이 씨와 그 가족들을 해하려 했던 걸까요?